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민주시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시각과 눈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증거인멸,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똥을 다 제거하는 부분, 그래야 그때서야 이제 스타트라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선에 그제서야 설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 친위 쿠데타의 후유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거운 마음입니다. 자, 이제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자, 한 사흘 정도 됐고 다낭에서 다낭국제공항으로 추정됩니다. 천공이 거기에 가 있는 사진인데요.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어제 이 내용을 최재형 목사께서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왜 천공이 저곳에 갔느냐. 저도 오늘 오후에 천공을 알고 지낸다는 쪽을 기자를 통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워낙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시점, 그 이전에 왜 해외에 저렇게 나갔을까? 과거 여러분들 2022년도 윤석열이 취임하던 당해에 미국 방문을 할 때 천공이 미리 가서 뭔가 활동을 했다. 거기에서 자, 김건희와 윤석열을 만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시점에 천공이 왜 미국에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묘하게 지금 저 사진으로 보는 저 내용이 윤석열의 파면 일 직전에 며칠 전입니다. 예, 갔다. 저 사진에 찍힌 일시는 어제가 탄핵 일시인데 네. 그 며칠 전에 찍은 거고 저 사진 말고도 천공이 베트남에서 활보하는 또 다른 사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공을 안 해드렸는데 네. 지금 그래서 유추해 보면 뭐 건진법사라든지 천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무속과 관련된 이런 인물들이 이 탄핵과 동시에 또 도피성 계획을 본인들 자신들 도피성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권력자 당사자들의 뭐 그런 거를 또 모처를 은신처를 알아보거나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이렇게 선발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공하신 분이 그렇게 저한테 제공을 해준 거고, 우리가 뭐 이제 윤석열 계엄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천공이 그동안 조금 활동한 거를 보면 문화계를 또 이렇게 침투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문화계를 침투해가지고 44회까지 그렇게 진행된 황금 촬영상이라는 그 시상식이 있습니다. 44회, 작년에 네. 44회를 했거든요. 황금 촬영상. 황금 촬영상인데. 청룡영화제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청룡영화제 같은 그런 시상제인데 거기에 그 조직위원장을 신경애 씨가 맡아가지고 송강호 배우한테 그 트로피를 전달해주는 장면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게 작년에 아까 있었습니까? 예, 작년입니까? 예, 작년입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예, 예. 송강호 씨한테 이렇게 트로피를 신경애 씨가, 천공의 내연녀이면서 제2인자인 신경애 씨가 그 조직위원장으로서 그 영화제를 좌지우지하는 걸 제가 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에서 뭐 어디를 뭐 도피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천공이라는 인물의 그 동선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근데 생각은 저 듭니다.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게 신경애가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천공에. 네. 저는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주제에 사실이 돼 있잖아요. 황금 네. 촬영상이라는 또 영화를 만들어서 배우에게 시상을 했는데 그 배우가 연계설이 있다 이렇게 가기에는 좀 배우가 그거는 뭐 저희가 섣부른 얘기 같아요. 예, 그런데 황금 종려상은 들어봤는데 황금 촬영상.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이제 누군가 배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재력이 뒷받침돼야 그 조직위원장의 타이틀, 직책을 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또 천공 자신이 연예인들을 좋아했어요. 연예인들하고 접촉하는 걸 좋아했고, 저에게도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을 연결해 달라고 같이 비행기 티켓팅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는 제안까지 했으니까, 내가 LA 헐리우드 부근에 사니까 그런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맨, 연예인, 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두는 거를 천공의 어떤 그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작년 11월 18일인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신경의 천공의 최측근이 여기 그 황금촬영상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사진인데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보기로 하고요. 자, 준비된 대로 띄워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천공과 그리고 신경애라는 사람이 여전히 이제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혹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신 용산 피 주상복합 거기 그게 5층이었죠 당시에 거기도. 네, 예, 제가 5층에. 9층에 사는 후배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찍은 동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제 폰으로 찍었는데 대통령실 출입구에서 거의 사람 윤곽을 알아볼 정도로 그냥 이 일반 폰으로 찍은 거예요. 뭐 망원 렌즈도 아니고. 대통령 청사의 집무실도 5층이었습니다. 예. 5층과 5층이 서로 이렇게 네, 그 정도로 이제 노출이 돼 있죠 보안에서. 네, 그리고 신경애 씨가 거기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같이 그때 있었죠. 공개해 주신 영상에도 보면.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일종의 이제 성지처럼 조성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많은 그 함양 농월정 있고 네, 쭉 해서 취재해서 보도된 것들이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지금 신경애 씨가 조직위원장을 뭘 맡아서 했다 이런 게 굉장한 재력 및 그들의 세력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이제 세탁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소수 종교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신흥 종교들 이런 종교들을 보면 세계자, 평화자 이런 거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쪽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대규모 행사를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게 대중적으로 그런 거에 어필하기 좋은 게 이런 부분이죠. 연애 엔터.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들. 자, 저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이제 신경애 조직위원장입니까? 신경의 조직위원장이면서 천공이 세운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이면서 그렇죠. 네. 참 이게 뭐 취재를 더 하고 싶어도 저런 것까지 우리가 취재하면서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몰라도 그냥 상식 일반 상식으로 보면 배우는 아마 혹시 시상하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난 그러면 송방 그냥 뭐 일반 같은 상식. 우리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단 종파, 이단 종교들의 특색이 그 파트너 같이 뭔가를 하는 상대는 그 꼬리를 잘 몰라요. 네. 그 종교의 교주라든지 교조적인 인물. 그러니까 아마 저기 예를 들어서 저 송강호 배우는 저게 천공이 저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 모르죠. 제가 전혀 그냥 몰랐겠죠. 예. 전혀 모르죠. 아주 작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뉴스공장에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일단의 그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면서 팬이에요 그러면서 막 셀카 찍자고 막 했어요. 예. 뭔지 모르죠. 그냥 팬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떤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어떤 사진 같은 걸 계속 보내와요. 알고 보니까 예, 알고 보니 예, 그러한. 또, 그래서 이제 제가 특정 일체 종교, 네, 일체 사이비적인, 응대를 안 하는데 예. 그렇게 노출돼서 찍으면 이제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김건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천공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흔적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천공이 윤석열 정권 내내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에 범법과 불법과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있는지 이제 낱낱이 밝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든 반드시 밝혀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김건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제 취재를 평소에 각기 다른 루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건희가 지금 한남동에서 한남동 관저라고 이제 표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남동 하여튼 네, 이제 가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불법 거죠. 점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법. 자, 그래서 점유를 하고 아크로비스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아크로비스타로 간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나 우리가 좀 전에 홍산 얘기하듯이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겠다. 국민적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자기들도 현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스픽스에서도 처음으로 밝혔었지만 동물을 몇 마리 키우느냐 했을 때 반려견, 반려묘 18마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시간을 끄는 그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입양기관으로 보낼 거냐 단독주택을 구해서 그 어디 잔디마당 같은데 따로 이제 그들을 어쨌든 그걸 갑자기 뭐 딱 잘라서 헤어져라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4월 2일 날 갑자기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경찰이 차벽을 친다 해서 아 그러면 기각이 되면 바로 아크로로 가려나 해서 제가 이제 밤에 11시에 딸을 픽업하면서 일부러 이제 저희 집이 아닌데 그 아크로비스타 앞으로 이제 가봤습니다. 밤 11시에 가봤더니 경찰들이 그게 없어서 제가 경찰청에 이제 지인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때는 헌재에 총력을 기울여서 헌재 주변을 방어하고 있다. 그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근황 중에 뭐가 있냐면 코바나 때부터 계속해서 김건희를 보필했던 유땡땡 정땡땡 뭐 널리 알려져 있죠. 예, 목사님 예. 잘 아시는 분들 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중간중간에도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를 태워서 내려준 분도 있어요. 실제 밤에 네.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새벽에도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그러니까 불만에 의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들려오고 하는 게 최근까지 계속 있는 일인데 분명히 이제 점검을 해보고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아크로로 못 갈 겁니다. 제가 농담드리면 집값 떨어져서 못 갈 겁니다. 아크로 분들이 화가 날 거고 경호상의 문제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주변 분들이 방해되고 그 몇백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빨리 나가라라고 국민적 압력이 정말 세졌다 그랬을 때 잠시 어떤 임시 거처로는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궁극적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